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 나오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울고 웃는 상황이 한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CPI와 PPI 모두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은, 그래서 연준의 정책 전환, 이 피봇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보다 높게 나와줬고 그 덕에 국채 금리는 뛰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역시 개판 5분 전 양상을 보이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혼란에 직접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은 미시건대가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2011년 이후 12년 최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CPI와 PPI를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론에 힘이 실리는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아직 갈 길 멀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심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일시적으로 26,000달러가 깨지는 상황까지 확인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10%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주간 낙폭으로는 최대치를 확인했습니다. 부채 협상 리스크, 미국의 규제 강화 이슈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모로 시세가 눌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리플이 두바이에 오피스를 열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번에 두바이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려줬습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솔루션에 있어서 리플을 업계 리더라고 표현을 한 건데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에서 리플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측의 SEC를 향한 장외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경전의 양상은 더욱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하바 네트워크와 연동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 25일까지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실 경우에 하바코인 500개를 선물로 증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파트너사여서 기본적으로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하바코인 500개면 특별 할인 가격에다가 2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되는 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이후에 별도 토큰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바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식 링크는 더 보기란에 포함시켜 두겠습니다. 이번에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 선물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의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참 어수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간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높게 나와주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역시 우려 대상인 지역 은행주들 역시 대체로 소폭 하락하면서 은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하다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을 압박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였습니다. 2011년 이후에 12년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를 키워버린 겁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나왔는데 이건 전달의 4.6%보다는 낮았지만 시장 예상치 4.4%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직접적인 문제가 된 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전달의 3%보다 높은 3.2%로 나와줬고 시장의 예상치 2.9%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선명하게 키워준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는 정서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있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7.5로 전월의 63.5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여전할 거라는 우려, 그래서 지갑을 닫고 있는 소비자들, 그렇게 종착지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은 점잖게 말하면 교착 상태이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라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일단 12일 2차 회동을 다음 주로 미루면서 실무단의 협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렇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6월 첫 2주 동안 바닥을 드러낼 위험성이 상당하다라는 경고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만 재무부의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서 6월 15일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라면 이때쯤 분기 세수와 추가 긴급 조치를 통해서 최소 7월 말까지 정부가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올 세금에 대한 기대, 여기에 더해질 긴급 조치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7월 말까지 연명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각국의 신용위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CDS 스프레드 상황인데, 맨 위에 160을 넘긴 게 미국이고 녹색이 브라질, 파란색이 그리스, 분홍색이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신용위기 가능성이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보다도 높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인식해서인지 연준 인사들도 슬슬 입을 털면서 추가 긴축과 관련된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한 행사 연설을 통해서 물가 압력이 식지 않고 노동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연준은 추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것 같다. 연준 정책은 한동안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6월 FOMC 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더해진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당장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80%대로 내려왔습니다. CPI와 PPI 발표 이후에 95%에 육박했던 것이 이런저런 악재들을 통해서 다시 힘이 빠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어려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6,000달러가 깨지는 상황을 확인했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 10%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주간 최대 낙폭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악재에 미국의 규제 강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별다른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47%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최근 형성 중이던 대칭 삼각 패턴 하단 지지라인 아래로 빠지면서 하락세가 확인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8,142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28,496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약세 교차를 마무리했다. RSI 역시 마이너스 구간이어서 곰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가 있다. 만약 황소 세력이 이 구간에 대한 방어에 실패하게 된다라면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 역시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8,800달러 리테스트에 실패했다. 만약 주간 종가 마감을 27,000달러 아래에서 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저점 테스트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200주 이동평균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200주 이동평균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역할을 해줘왔고 2015년과 2019년 약세장 바닥이기도 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첫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강세 랠리를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의 하락세가 페이크아웃에 해당할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3월에도 페이크아웃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시도일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바닥은 곧 확인될 것이다. MACD 역시 추세선에 근접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다시 0.43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45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0.36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XRP의 경우에는 이미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스는 XRP BTC 차트를 보면 4월 3일부터 5주 연속 비트코인 가치 대비 XRP 낙폭이 더 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XRP BTC 흐름을 보면 지금 위치에서 가격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목표 지점은 0.4696달러가 될 것이고 이건 꽤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언제 판결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만 가득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과 SEC의 장외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법률 책임자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이기도 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강력한 비판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가 사법 절차를 무기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의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위 더 피플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향해서 마구잡이 칼질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C의 쭈꾸미 대가리가 하는 뻘짓이 보통 뻘짓이 아니고 미국 헌법에 대항하는 짓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판결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XRP 홀딩 변호사들이 나름의 사법 절차와 더불어서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트렌드를 분석하며 3월 판결 가능성, 5월 6일 가능성, 9월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해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XRP 투자자들이고 판결 시점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걸 정확히 때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나름 자신들이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면서 나눔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전망과 분석은 공짜 정보 나눔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전망 대체 왜 해서 사람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런 질낮은 수준의 멘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알아서 투자든 투기든 도박이든 그냥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결국 저런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참고해 가면서 나름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두바이에 오피스를 개설하면서 리플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이 메나 지역 확장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리플의 행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두바이 정부가 화답을 했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운영하는 미디어 오피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과 암호화폐 솔루션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리더로 표현을 하면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시대의 주도권을 쥐려는 두바이 입장에서는 리플처럼 나름의 주특기와 존재감이 분명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크립토 허브 컨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리플 입장에서는 메나 지역 확장과 관련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두바이의 둥지를 틀면서 두바이에서 사업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미국을 버리고 떠나는 결정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두바이가 잠재적으로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과 현실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은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